거리의 나무들은 울긋불긋 가을 옷으로 차려입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 저 왕주현재는 가을 단풍처럼 곱게 화장을 하고 고궁나들이를 나서고 싶어지는데요. 이때 이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왠지 엄청난 재미난 역사 탐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나들이 때 간식처럼 즐기기 좋은 역사 이야기 오늘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올해 가을도 북새통을 이룰 역사 맛집 신일고 역사 셰프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그래요? 집이 맛집이네. 여기 잘하네. 드디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네, 건가요? 땡슐랭 가이드 언제 나오냐. 뭐 이렇게 반응이 아주 남달랐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줄 서기 전에 빨리 여기 맛집 다녀와야겠다고. 그렇죠. 여기 주파수 94.5. 네, 꼭 맞춰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저 대신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아니, 선생님, 역사 탐방 학생들하고 좀 가끔 가는 편이세요? 네, 많이 갑니다. 또 학교 동아리도 역사 탐방 동아리를 해서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가는데 네. 아이들이 그래도 교실에서만 배우던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가서 보면 또 사뭇 느끼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것도 많고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서 보고 이제 들으면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또 시험에 한번 딱 나오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2015년에 경기 남양주 삼패동에서 영조의 딸 그리고 사도세자의 친누나인 화협옹주의 무덤이 발굴됐다. 근데 이때 화장품도 함께 나왔다. 뭐 이런 기사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화장품이 옛날에 분명 있긴 있었겠죠. 그렇죠. 뭐 사극만 보더라도 다들 예쁘게 분칠을 하고. 맞습니다. 네, 뭐 목욕시켜주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막 분 찍어주고 이런 네. 것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화장품을 사용을 했나요?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옛날에도 화장품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럼 뭘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연지곤지 막 빨갛게 찍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는 요즘 메이크업 뭐 1인 방송 뭐 이런 것들 혹은 뷰티 방송 뭐 이런 것들 많이 유행하는데 네. 과연 조선시대 때 화장법은 또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검소함이 미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깔려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화장보다는 좀 수수한 화장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예. 네. 저는 화장품을 1년에 몇 번 안 사거든요. 그래요? 네. 수수함을 추구하다기보다는 사실 좀 약간 귀찮은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조선시대에는 과한 것보다는 네네네. 네, 한 듯 안 한 듯. 맞아요. 한 듯 안 한 듯. 정말 그런 이제 화장을 선호했고요. 또 하나 그런 것을 선호한 이유 중 하나가 기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기생들이 굉장히 진한 화장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진한 화장을 하면 너 기생 아니야? 약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지 네. 좀 수수한 화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유행이 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요 화장품을 도대체 뭘로 만들어서 했을까요? 지금이야 막 네. 뭐 각종 뭐 3세대 무슨 제형이다 뭐다 해서 막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네. 이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화장품을 이렇게 만드는 원료는 자연에서 많이들 이제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덜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 기술이 굉장히 좀 발달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임진을 한 이후에 이제 화장품이 들어올 때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하면서 들어올 정도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화장 기술은 그나마 좀 발달된 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화장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화장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기초 화장. 네. 두 번째는 이제 색조 화장. 그건 옛날에도 정말 똑같네요. 똑같죠. 아니, 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K-뷰티가 이 역사가 오래됐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킨 로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세안을 할 때에는 이제 미안수, 그다음에 크림에 해당되는 면약,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미안수는 이제 수세미, 오이, 박, 이런 이제 식물들에 있어서 이제 자르면 나오는 이제 즙이나 수분을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얼굴을 씻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약이라고 해가지고 네. 꿀과 자연재료를 섞어서 만든 약이 있어요. 그래서 좁쌀물에 운물, 그다음에 복숭아꽃, 동아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이 됐는데요. 네. 요건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습의 효과도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색조 화장을 지울 때 이제 클렌징 있잖아요. 네. 네, 요 클렌징 크림으로도 이 면약은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있을 게 다 있었네요, 이때도. 네, 맞아요. 정말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색조 화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이 색조 화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삼홍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미인들 기준에 볼이 밝았고 그다음에 입술이 붉고 그다음에 손톱이 붉은 여인들이 미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볼과 입술을 이제 붉게 하기 위한 색조 화장이 들어갑니다. 네. 요거를 이제 연지라고 하죠.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네, 보통 연지, 곤지 뭐 이러는데 볼에 네. 바르는 걸 연지, 이마에 찍는 건 곤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연지는 붉은색을 내는데 이것도 원료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보통 잇꽃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요거는 국화 종류예요. 아, 꽃이군요. 네, 꽃. 네. 국화로서 1에서 2년 정도 된 조금 이제 어린 국화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주황색, 황색을 띱니다. 황색을 띠면서 약간 붉은빛이 나는 요 주황색인데 요거를 이렇게 막 찧어서 물에 담그면 황색 색소는 물에 녹고 붉은색 색소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품 처리해서 나온 게 이제 붉은색 연지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요 색깔이 붉은색이긴 한데 많이 좀 이쁘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쁜 붉은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주사연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주사연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라고 하는 광물을 네. 이렇게 갈라가지고 계란 노른자 등에 섞어서 솥에다가 끓여서 만듭니다. 아, 근데 수은이요. 네.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네. 근데 그 당시 그런 거 알았나요? 몰랐죠. 그게 예쁘다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붉은색의 광택이 나고 바르면 그냥 색깔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기생들이라든가 혹은 궁녀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네. 이 화장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게 된 경우에는 이제 뭐 독성에 의해서 수은 독성에 의해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혹은 검게 변색되거나 뭐 드물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막 썩기도 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도 낳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화장독 같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색깔 예쁘게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왠지 좀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뭐 사극에서도 보면 항상 그 분칠하잖아요. 하얗게. 네네네. 그 하얗게 하는 것들을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거든요. 하얀색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밀가루.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지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는 밀가루보다는 이제 쌀을 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쌀을 갈아가지고 이제 원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원료로 했는데 문제는 이걸 원료로 하다 보니까 비린내가 날 뿐 아니라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이 흰색 쌀가루를 이거 붙이면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섞어서 이제 바르게 돼요. 네. 이 기름과 섞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걸 보완하는 게 여기에 납을 가미하게 됩니다. 아, 납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안 좋죠. 그 당시 알았나요? 네. 그래서 이 납을 가미한 것을 이걸 염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탄산납과 활석으로 이제 해서 접착력을 이제 높입니다. 그래서 분이 얼굴에 이제 싹 잘 스며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화장빨이 잘 받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납에 있는 이 독성 때문에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역시나 이것도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화장품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요 화장품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썼는지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각자 만들어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누군가 뭐 박물 장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가 판매를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사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했을지 일반 백성들도 쓸 수 있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화장품 가게들에서 이제 보통 화장품을 사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도 이제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전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라고 있어요. 네. 예, 서울의 시장들이 이제 중심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파는 이제 분전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분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바르는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하얀색 분이잖아요. 파우더, 네. 네. 근데 요것만 팔았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화장품들을 팔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런 화장품 가게가 있었고요. 네.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더 이제 조선 후기 때 활성화된 건 이제 매분구라고 하는 방문 판매원이 존재했습니다. 방판. 네. 똑똑. 네. 네. 좋은 물건 있어요, 어머니. 좀 사세요. 오, 네.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네. 매분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민들보다는 주로 업으로 삼고 다니는 이 기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많이 팔았죠. 언니 좋은 화장품 왔어. 빨리 와봐. 그러면서 네. 이번에는 또 어떤 화장품이야? 이 색깔 이쁘다. 한번 찍어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게 되는 거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또 의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생뿐만 아니라 궁녀들도 화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관청에서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장이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데고요. 네. 향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향수죠. 이 조선시대도 향수가 있었어요?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향수를 만드는 관청도 존재했습니다. 향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향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향이 바로 백단나무 향입니다. 어떤 여기 이제 향인가요? 은은한 향으로서 백단향인데요. 요거를 이제 여인들이 갖고 다니면 굉장히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한 번쯤 다시 그 향에 그 여인 하면서 생각나면서 이제 뒤돌아보게 만드는 네. 요런 이 백단향이 굉장히 인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갑 이 향이 나는 그런 지갑 같은 것을 갖고 다니거나 향난 여기서 주머니죠.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요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액체로 뿌리는 그런 아니죠. 향수는 아니고 향이 나는 것을 갖고 다니는 요런 것으로서 이제 향을 내게 됩니다. 너무 정말 재밌는데요. 아니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화장품 정말 잘 챙기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남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는 비비크림이나 눈썹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이때도 혹시 남성들도 화장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남성들 당연히 화장을 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네. 요즘 아나운서 저리 가라, 비비크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화장 강하게 합니다. 어머, 뭘로 했을까요? 일단 기록에 보면 춘향전 아시죠? 네. 이몽룡과 성춘향 이 이야기인데요. 이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글 공부를 하다가 나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한번 놀러 나가야겠다. 나가기 전에 꽃단장하고 나가야지 하면서 화장을 하고 나간 이게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왠지 그냥 꽃단장하면 씻고 머리 이렇게 빗고 옷 예쁜 거 입고 나간다 이 정도로 해석될 줄 알았는데 진짜 화장을 했군요. 요때 화장을 뭐라 부르냐면 분세수한다. 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분세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세숫다에 물을 받습니다. 세숫다에 물을 받은 다음에 휘인 쌀가루를 탁 거기 물에 풀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얼굴에 꼼꼼하게 바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미백세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꼼꼼하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씻는 것이 아니라 자연광에 말립니다. 자연 흡수되게. 네. 자연광에 이제 딱 마른 다음에 다시 이제 깨끗한 물로 씻으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괜히 이게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화장품 없는 분들, 남성분들 힘내십시오. 집에 쌀가루로 이제 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분세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이제 글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과거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만 집에서 읽다 보면은 햇빛을 안 보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이 하얘지겠죠. 이것이 바로 양반의 상징이다. 지금 구릿빛 피부를 사람들이 원해서 일부러 태닝하는 거랑 정반대 그런 그 당시 거군요. 구릿빛 피부는 평민이나 노비. 네, 양반들은 하얀색. 제 얼굴이 정말 하얀데. 4대 부인으로서. 갑자기 조선시대에 갔으면 그런 또 대접을 받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남자건 여자건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그쵸. 보이고 싶고 이런 거는 매한가지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차이 없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이제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은 걸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이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저거 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몸에는 정말 안 좋은 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물론 알면은 안 하게 되지만 몰랐을 경우에는 그걸 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이제 파멸되게 되는, 원래는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제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네. 그것이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는 것,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뭐 기생들이나 궁녀들이 결국 나중에는 납중독이나 수은 중독이 돼서 네네네. 피부가 뭐 개사하기도 했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 200년, 300년 뒤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료가 이거인 화장품을 사용했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역사가 흘러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갑자기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역시 수수한 화장이 최고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이 사실 가장 큰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맛있게 먹고 또 네. 운동하고 또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혈색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역사 맛집 많은 분들 또 어떤 맛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역사 한상 차림 역사 맛집, 오늘도 신일고등학교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